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크리스마스가요, 이제 진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은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세가 나타나는 만큼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조금 적은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백신 보급에 대한 좀 유통 문제나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해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에 따른 경기 위축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과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31% 하락한 2,75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8.62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크게 하락 압력을 받은 뒤 다시 상승세 보였는데요. 장 중반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2,750선을 두고 줄다리기 펼치고 있고요.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만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6,251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기관이 3,508억 원 매도, 외국인이 2,983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27% 상승한 7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시총 3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0.29% 하락한 69,700원 보이고요. LG화학 빨간불 켭니다. LG화학의 당뇨 신약 제미글로가 국산 신약 중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1.01% 상승한 8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파란불 켭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셀트리온 홀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매수세 보이는데요. 현재 0.28% 상승한 35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둘 다 파란불 켭니다. 네이버 현재 0.87% 하락한 28만 3,500원, 카카오는 0.8% 하락해 현재 3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1.06% 하락한 1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0.01% 상승해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포인트 929포인트 나타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던 코스닥 시장이 중반에 큰 하락폭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사줍니다. 개인이 2,299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56억 원 매도, 외국인이 81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37% 하락해 1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빨간불 켭니다. 현재 3.02% 상승한 2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이 주당 1,500원 배당 이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0.55% 상승해 21만 7,700원 보입니다. HLB 알테오젠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보시죠. 네,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게임 출시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현재 1.38% 하락해 4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어제 신작 게임 기대감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요. 현재 2.32% 하락한 25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W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0.52% 상승한 7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가 올라왔습니다. 시총 10위 안으로
있고 현재 0.7% 상승해 28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힘차게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해 주십니다. 정재훈, 허반석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 임박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하셔서 이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 전화 주셨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KMW. KMW. 오늘 네. 그래도 5G가 괜찮은 편인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좀 비싸게 샀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8,200원이요. 네, 비중은요? 40%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의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허반석 선생님. 허반석 의원님께 알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네. KMW 78,200원에 사셨다고요? 네, 너무 고점에서 샀어요. 네,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는 있으실까요? 난 그렇게 많이 안 가고 한 1월 달쯤에 좀 올라갈까 해서 샀는데요. 네,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제가 고점대에 조금 매수하셨다 싶으시면 네, 조금 매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비중을 줄이시자라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고요. 매수가 위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8만 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위아래로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네네.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비중을 한 20% 이하까지도 한번 매수가 위에서는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연말 이번 주 금요일 지나서 그때부터 다시 추세가 8만 원 아래에서 조금 담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그럼 부분들. 선생님 그냥 들고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네, 한두 달이요. 한두 달은 긴 호흡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정리를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차라리 8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전량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대응이 되실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한두 달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요. 네, 예, 근데 긴 호흡으로는 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데 한두 달 안에 뭔가 결론을 내시고 싶다 하신다면 8만 원 위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3월 달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격대가 낮으셨으면 추세를 좀 보시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네, 자꾸 이제 한두 달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종목 자체, 기업 자체로는 좀 유망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네. 좀 잦아들고
5G에 대한 장비, 설비 투자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이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상에 그려드린 파란 색깔 선 보이시죠? 네, 네. 네,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가격대가 얼마죠, 선생님? 지금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가 64,000원, 5,000원이 최근의 네. 추세 하단이에요. 네, 그리고 추세 하단을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는 네네. 다시 안 올 거고요. 네, 그 다음 바닥이 64,000원, 5,000원 권역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들을 지켜나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1, 2월 달에 나는 다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라는 대응보다는 네. 비중이 조금 크실 뿐이지 길게 가져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한번 대응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허반석 의원님 이렇게 국민사위라고 별명을 또 지어주셨어요, 시청자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전화 창구 열려 있거든요. 023153-1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SK케미칼이고요. 매수가 44만 원에 비중 2%입니다. 이 종목은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세요. 네, 지금 44만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어요. 좀 비싸게 좀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20%신데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SK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그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비중이 20%면 거의 뭐 고점권역에 좀 매수를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36만 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무래도 30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연초나 연말에서 연초로가 넘어갔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연초 시장에서 좀 괜찮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SK케미칼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선 20%의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저점 자리대 깨지면 절반 줄이세요. 절반 정도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30만 원 초반대에 좀 다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인다 좀 생각을 하고 보시고 비중을 줄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가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10%가 남아 있는 부분들은 32만 원 이하권역, 뭐 고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매도했던 거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게 되면 아마 한 7만 원대 정도, 초반 정도 때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 수익을 좀 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매수가 21,000원에 비중 30%. 오늘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와주시죠. 네,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조금 투자 협약에 대한 부분들도 뉴스로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조금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들, 뭐 폐렴이나 콜레라나 이런 부분들로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1, 2상 임상 관련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뉴스에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나온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5,000원 권역에 있던 주식들, 10,000원 이하에 있던 그 주주분들이 3만 원 이상 권역에서 또는 2만 원 이상 권역에서 일정 부분 정리를 했다라고도 좀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저점 부근에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19,000원 언저리까지, 뭐 18,500원 언저리까지 타이트하게 본다면 추세 하방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이런 그런 부분들 좀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들을 본다면 외인들이 전일장에 빠져나갈 때 기타 법인에서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고요. 투신도 사고 팔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흐름들 속에서 추세 하단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는 이 권역대에서 횡보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도 전망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추세를 지켜간다면 내년도 전망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손절을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대응보다는 12월 장이 조금 차분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 고유의 뉴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비중이 30%가 작지는 않으세요. 매수가가 살짝 높으시고요. 이 제가 재차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횡보 권역에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 하방을 터치할 때 매수가를 낮춰주시는 30% 비중을 넘기시지는 마시고 그 비중 안에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대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그런 전략으로 조금 이어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바이로직스에 대해서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이요. 네, 두산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57,000원이고요. 네. 비중 10%요. 알겠습니다. 자, 이 네. 종목은 정재훈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56,800원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그저께 매수하셨어요 혹시? 그 유튜브 보고 샀는데. 56,800원에요. 예. 장기로 보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장기로 봐도 오르기만 하면. 뭐 걱정을 해요 근데. 그럼 빠지니까? 상관없어요? 빠질수록 사면 돼요. 빠질수록 사면 되냐고요? 예, 그거 너무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예. 우선 두산을 보자고요. 두산이 저 구조조정이 전문가님만 믿고 끝났죠. 그냥 담았는데. 응? 전문가님만 믿고 담았는데. 믿는 도끼 발등 찍히면 되게 아파요. 어머니. 아, 항상 제가 팬이거든요. 일단 두산이 구조조정이 끝났어요. 예. 구조조정이 끝난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악재는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두산이 재편을 하는 게 수소 쪽하고 로봇 쪽하고 물류 쪽 요 세 개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유동성에 대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이 많이 빠진 거예요. 예.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인데 비중 10%면 예.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요. 만약에 예. 뭐 58,000원 밑으로 만약에 밀리잖아요. 예. 더 사세요. 어디 선에서 추매를 하면 될까요? 얼마 선에서? 그러니까 48,000원 잠깐 49,000원 49,000원부터 예. 만약에 밀린다면 예. 49,000원부터 한 46,000원 요 정도 오면 예. 그때 한 20% 더 늘리세요. 예. 20% 늘려서 가지고 가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 걱정 안 해도 되죠? 에이, 걱정할 종목을 걱정하셔야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우리 위원님에도 팬이신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유화요. 대한유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247,500원이요. 비중은요? 20%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알겠습니다. 허만석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남았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이게 다 빠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 기관 중심으로 차익 실현 예. 매물이 좀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예. 적어도 15만 원 미만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20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버텨볼 만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5만 원 언저리에서 사신 분들은 예. 20만 원까지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저도 참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인 22만 5천 원은 지켜주면서 가야 되는 자리예요. 22만 5천 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그 구간을 조금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 주어야 예. 조금 추세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급등했을 때 너무 고점에서 사셨어요. 아, 그래서 그걸 팔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 20 고점 부분에 왔길래. 네. 근데 뭐 어디서 나오는데 이거 뭐 많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뒀었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이 일단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예. 기관들 매도세가 조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자금의 성격이 6개월 이상 그냥 묻어두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 상관없어요. 올라오기만 하면요. 네. 20만 원까지 찍고 간다 하더라도 내년도 전망치는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예. 내년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올해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손절을 정말 못 하시겠으면 예. 차라리 6개월 이상 가져간다라고도 보시고 예. 최소 20만 원, 61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좀 여유롭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0만 원이 혹여나 온다라고 하면 예.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예. 10% 정도 비중을 추가해도 될까 이런 의견으로 한 번 더 재차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20만 원까지 찍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매수가 위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조정은 불가피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고 예. 손절 대응은 22만 원 정도에서 손절인데 예. 나는 손절 안 하고 그냥 20만 원을 찍더라도 가져갈 거다 예. 라고 하신다면 길게 한번 보유해 보시겠습니다. 아, 길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올라올까요? 네네, 내년도 전망치가 양호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 온다라는 것은 조금 감수를 하시고 예. 네, 너무 겁내지 마시고 아. 네, 그렇게 가시고 20만 원 언저리 왔을 때 추가 매수할까요? 하고 한번 전화 한 번 더 주세요. 아, 예, 예. 네, 성원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정보 궁금하신가요? 저 우성사료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드릴 거 있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4,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 정도입니다. 4,200원이면 지금 좀 많이 손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재훈 네네. 의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작년에 매수하셨네요? 예, 작년 초에 그 한창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해가지고 네. 그 한창 테마 돌았을 때 샀다가 거의 고점에 물려서 그냥 그게 지금 이제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한 2,000원대 초반쯤 떨어졌을 때 좀 살려고 했다가 네. 좀 고민하다 보니까 또 금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못하고 또 어떻게 비슷하게 왔을 때 그냥 손절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선절하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보유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우성사료가 예. 뭐 회사 이름에서 나온 거 바와 같이 뭐 배합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예. 이게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올해 일단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거래소 종목이라 예. 뭐 실적에 있어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다행인 거는 뭐 올해 조금씩 개선되는 거 뭐 재무 구조는 좀 괜찮아요. 예.
재무 구조는 괜찮은데 이 회사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예.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많아요. 예. 과거 2012년도 때에 움직였던 것도 이게 대선 관련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예. 2017년도도 그런 비스무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보통 보게 되면 상반기 때의 흐름들이 좀 나오네요 보니까. 매년 상반기요? 그러니까 매년 보게 되면 상반기 때 예. 이렇게 흐름들이 좀 나와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쯤 좀 추매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춰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예. 이 회사에 있어서 뭔가 메리트가 있거나 뭐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멘텀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아, 예. 그럼 지금은 그냥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차라리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 신규 아, 매수를 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예. 이 종목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 대주주 쪽에 보게 되면 약 한 1,670만 주 정도 예. 유통 물량이 대략적으로 한 1,4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예. 1,400만 주가 되는데 이 기술적인 흐름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게 물량의 이탈이나 이 부분들은 크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방향성 자체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가 맞아요. 지금 보유가 맞고 관망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관망이 맞을 것 같고 아마 매수가 매도를 할 기회는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매수가 예. 위로는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 예. 지금은 그냥 관망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그럼 뭐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추가 매수는 아까- 반대. 추가 매수 할 걸로 차라리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아,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궁금한 점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SK 바이오탑 SK 바이오팜 매수가 예.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만 3천 원, 네, 비중 25%. 25%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수고 많습니다. 네, 11월 말 이럴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보름 됐습니다. 네, 지금 18만 3천 원 권역대가 뭐 당분간까지도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중일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상장 이후에 조금 박스권 장세가 나오거든요. 네. 이 장세 가격대를 조금 보자고 한다면 짧게는 17만 원이 한 바닥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짧게는 15만 5천 원 이렇게 바닥 두 군데가 좀 찍힐 것 같아요. 아, 이 바닥 안에서 지금 예. 적어도 5개월 이상을 쭉 왔어요. 7월 달부터. 예. 그럼 첫 이제 상장했던 때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이제 6개월째 접어드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상장 IPO 기업들의 조금 통계를 보면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기업들이 65% 70%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한번 상장해서 쭉 달리는 종목이 있는가 반면 지지부진하게 6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종목들의 비중이 65에서 70% 정도 돼요. 기업 수로 따지면. 그래서 예. 지금 SK 바이오팜도 6개월 정도면 그 기간을 조금 채웠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이 25%시니까 네. 쉽게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왕창 하시는 것보다는 1차 바닥인 17만 원 지지하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인 15만 5천 원 정도가 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15만 5천 원 정도가 올 때까지는 조금 잘 기다려 보시고 15만 5천 원 권역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까 이런 관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런데 그래.
기간은 조금 길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뭐 슈팅이 나온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네. 기업이 상장 이후에 안정을 찾았어요. 주가적으로 차트상.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도에 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하는 때가 온 거거든요. 기업도 네. 아마 6개월이 지났으니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15만 5천 원이 오나 안 오나 좀 지켜보시면서 여유롭게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살 때에 예, 외국 사람이 하도 많이 사길래 따라 샀거든. 네. 아마 상장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흐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상보요. 상보,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475원에 15%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보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1470원대 매수하셨네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냥 방송 보고 했어요. 네? 방송 보고 했어요. 단기로 보셨네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네. 짧게 보셨냐고요, 짧게. 예. 그러면 방송 보고 사셨으면 손절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나요? 손불가 나왔는데요. 손절가 나왔어요? 네. 근데 손절을 못 하신 거세요? 네. 상보가 예전에는 네. 과거에 테마성 흐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테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유상증자를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상보라는 기업이 관리 종목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관리 종목에 이슈는 없을 것 같고 올해 2분기 때, 3분기 때 실적이 그나마 흑자로 좀 나와주는 상황인데 재무 구조가 좀 이 회사는 약해요. 취약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성향에서는 이런 종목은 맞지가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147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이 15%시고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냥 제 판단에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밀려도 이거 밀리면 12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밀려도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기회는 올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럼 그때 정리를 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안전한 종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게 1분까지 보던데 거기까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좀 끊기네요. 방송에서는 2,200원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꿈꾸지 마시고요, 어머니. 그건 모르는 거고 매수가 위에 올라갔을 때 보자고요, 어머니. 회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회사 비싼 주식이에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냥 차트 보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술적 흐름들로 보면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어머님 성향에서는 안 어울리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적당히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이제 전고래일 부근에 출발을 한 코스피가 지금은 2,756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0.21%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0.2%대 내린 2,750선 중반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최저 포인트가 2,73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2,756포인트까지 반등을 하락했지만 그래도 0.2%대 내리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2,900억 원, 외국인이 3,000억 원대 매도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6,000억 원대 이 물량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하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줍니다. 0.14% 상승하면서 7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4%의 조정이지만 7만 원 거의 다 왔습니다. LG화학이 1%대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48% 조정받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또 상승세 약하지만 보여줍니다. 0.70% 상승하면서 36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는 보합권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삼성 SDI가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0.23% 오릅니다. 코스피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931.6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장 초반이 코스피와 코스닥 다 우세했습니다. 장 초반에 934포인트까지 거래가 됐었는데요. 중반으로 갈수록 약한 흐름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93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담아주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개인이 2,000억 원 매수, 기관과 외국인 각각 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위부터 5위까지 봤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68% 힘을 열심히 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4.74% 상승하면서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여주네요. 시젠과 알테오젠, HLB가 약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HLB가 1.57%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가 1.60%, 2.32% 각각 하락해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0.2%, KMW 오늘 좋습니다. 0.91%, SK머티리얼즈 1.12% 상승하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악재 속에서도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허만석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 의료진들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3차, 4차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 경제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코로나 확산이 양대 축으로서 서로 세력을 조금 키우는, 세력 다툼을 하는, 그래서 결국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인들이 전기전자 섹터에서 7거래일째 연속 순 매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12월을 좀 차분히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월은 편안히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좀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엔 지금 지수나 종목들이 조금 차분하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1월 증시를 기대하는 데 있어서 1월 증시가 다시 탄력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을 비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뭔가 수익을 내야 되겠다, 빠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어떤 섹터가 갈 것인가, 어떤 종목이 갈 것인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완료가 됐다면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할까, 이 매수 타이밍을 조금 째려보는,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지켜보는 그런 장으로 12월 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차분하다, 조용하다, 조정이 나온다, 폭락장보다는 오히려 쉬어가고 상승의 대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12월을 아시고 1월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한결 여유로워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차분히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정재훈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해요. 지수가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수급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기 자금이 원체 많아요. 지금 고객이탁금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지수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가 계속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고점을 좀 치고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연말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주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 대신에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수 쪽 섹터라든가 혹은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이게 수급 자체가 계속 꼬여 있는데 이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흠이에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매도세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부분들이 좀 많은데 참고적으로 좀 지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빅스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빅스 지수가 20 초반에 있다가 26을 넘어섰죠. 그 전저점 자리대, 고점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는 전략을 취하시되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 마감된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20% 하락을 했습니다. 2,756.81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하락한 만큼 또 상승을 해줍니다. 거의 0.2%, 0.19% 상승한 931.2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하면서 1,090선대 지켜줍니다. 이런 50전 올라서 1,093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되어 있거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넥신이요. 제넥신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만 원에 50%요. 13만 원에 50% 비중입니다. 14만 원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갑작스러운 조정에 덜컥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툴젠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넥신과 툴젠의 시너지가 나오려면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목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 이제 가격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예. 자리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 가격대가. 예. 지금 뭐 특별히 뭐 매도나 손절을 하셔야 되는 사유는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중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조금 예. 걱정이 있으실 뿐이지 예. 오히려 비중이 많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 이제 12월 17일인가요? 이제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납입일이 이제 각각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환사채 발행도 뭐 유한양행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전환사채에 대한 납입과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이 완료되고 나면 예. 지금 이 바닥 권역, 지금 예를 들면 11만 3천 원 권역이 오늘 종가로 좀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
예. 이 구간보다 크게 밀리더라도 10만 원 선은 지지해 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지를 해준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이 추세선,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 추세선 보이실까요? 예, 예. 이 추세선으로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 추세선까지는 이 구간까지는 다시 올라온다라는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조금 보실 수 있는데 예, 예.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50%까지 채워 놓으시는 바람에 예. 조금 그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툴젠과 제넥신의 시너지가 나오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기업적인 측면으로도 그냥 뭐 타법인 출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으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놀라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예. 추세를 이탈했다가도 다시 이 추세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시고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고 한다면 매수가까지도 뭐 머지않은 시간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예. 아니더라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납입 그리고 이후에 툴젠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좀 기다려 보시면서 좀 여유롭게 보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되어 버렸으니까 비중을 예. 조금 낮추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보시고 조금 차분하게 보시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너무나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비중 좀 더시고요. 마음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은요, 태웅이고요. 매수가 16,300원에 비중 34%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태웅 상담 도와주세요. 네, 태웅을 매수를 하셨어요. 풍력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6,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10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가장 이게 그린 뉴딜 신재생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쪽이 일단 풍력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고가권역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34%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가져가는 게 맞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이 친구가 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12,000원에서 한 17,000원 언저리 그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4,0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자리대가 깨지면 아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4%인데 그냥 만약에 14,000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절반을 좀 줄여놨다가 12,000원권역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일부에 대한 부분들은 손절을 좀 하는 거지만 다시 비중을 채워놓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단가를 낮추게 되면 14,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14,000원 이탈 시에는 절반 비중 축소를 했다가 12,000원 부근에 다시 잡는 거 그렇게 해서 아마 매수가 이 16,500원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나지 않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으로 태웅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감이와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신 두 분의 전문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의원, 정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와 60분의 승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